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텍스트와 그리고 컬러 코렉션 두 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텍스트는 영상 타이틀 혹은 엔딩 크레딧 혹은 로어 서드라고 그래서 자막 넣는 밑에 부분에 3분의 1 지점에 글씨 넣는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그 외에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너무 짧게 보여도 문제가 있고 너무 오랫동안 보여주어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미리 만들어 놨던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밑에는 다 오디오예요. 특히 이제 BGM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은 다 편집한 영상들 몽타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크게 켜서 보죠. 출발 인천공항, 케냐 도착, 케냐 학생들과 치목도모. 이렇게 글씨가 뜰 때마다 어, 불, 투명하지만 블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흰색 글씨로 그리고 날짜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길이만큼은 요 글씨가 보이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죠. 한번 플레이를 시켜볼까요? 네,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고요. Igor, how you doing? His father was a professor. Pirates in this country that many other. 네,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텍스트를 집어넣고 날짜도 넣고
해서 정보를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lower third. lower 밑에 부분, third 3분의 1 지점에 글씨를 넣는 방법.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텍스트를 여기서 한번 보죠. 맨 끝에 거 요렇게까지 넣겠다. 근데 이 길이는 그냥 짧게 하면 짧은 동안만 보여져요. 자, 이후로는 안 보이죠? 그런데 얘를 길게 이렇게 당기면 그 시간 동안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는 어떻게 넣느냐 한번 보죠. 여러분들 그 좌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영상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에서 볼 수 있는 요 버튼이 있고요. 미디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요 텍스트하고 타이틀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타이틀 안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3D Cinematic, Building Out, Bumper Opener, Credits, Elements, Lower Third 이런 그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3D를 한번 보죠. Basic 3D 컸다가 그냥 작아지는 한번 어떻게 보이나는 한번 보죠. 시간을 길게 하고 먼저 클릭을 하면 뭐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두 번 클릭하면 한 단어가 선택이 되고요. 세 번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수 있겠죠. 여기다가 혹은 그냥 다 대문자로 해볼게요. 한서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일 때부터 한번 보죠. 플레이. 지금 아직 렌더링이 덜 돼서 갑자기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보죠. 이 컴퓨터는 지금 3D를 렌더링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아니에요. 자,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사라지는 그 다음 거. 이 3D는 fade out 되는 3D네요. 그 다음에 lower third에 있는 3D 돌아가는 3D. 자, 돌아가는 3D를 한번 바꿔볼게요. 세 번 치면 다 선택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텍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파넬 인스펙터가 여기 가서 왼쪽 버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타일, 스위블, 넌, 롤, 캐스케이드 한번 보죠. 롤은
Z축을 중심으로 도는 거고요. 해세케이트. 글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스위블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할 때 build in 하고 speed in, easy out. 그렇죠? easy in. 편안하게 들어오고 speed in. 25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줘볼까요? 32프레임. Fade duration 놔두고 read time in, build out, easy out. 자, 그래서 여기에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자,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텍스트를 한번 보죠. 텍스트는 여러 가지 폰트 사이즈, alignment, vertical alignment, line spacing, tracking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폰트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이 이거였는데 예를 들면 헬베리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일반체냐 아니면 얇게 이탈릭체냐 아니면 사이즈는 좀 줄이고 스페이싱은 트래킹이죠. 트래킹은 깊이를 더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다 바꿀 수 있어요. 매핑을 패브릭 식으로 그래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요. 아마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스케일 커지는 거, 텍스트 스페이싱, 텀블 흔들리는 거예요. 텀블은. 자, 그다음에 3D 시네마틱. 그래서 이런 글씨가 있고요. graphical. 그다음에 shadow. 트레일러. 그 다음에 빌딩 인 아웃. 처음에 들어올 때 잘 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들어오는 것이 빌드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끝날 때도 어떤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끝나는 것들. 그래서 빌드인, 빌드아웃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얘도 지금 들어올 때 포커스가 안 맞았던 것처럼 보이다가 포커스가 맞고 그리고 다시 포커스가 안 맞고 나가게 됩니다. 다 이런 재밌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워즈에서 썼던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요런 좀 특이한 것들도 있어요. 요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보죠. 원래 있던 기존의 것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폴드 접혀서 나오는데 이 안에 영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where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where이 들어가 있고요. where 안에다가
다시요. 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죠. 영상이 들어간 상태에서 얘네들을 바꿔줍니다. 뭐 National Geographic, 한서 유니버시티,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림도 넣을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거는 봐서 아 멋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아 이건 너무 단순하다 혹은 이 영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도 있어요. 최대한 타이포그래피도 마찬가지고 이 텍스트의 폰트를 어떤 걸 쓸 거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얼마 동안 보여줄 거냐 또 어떤 형태의 텍스트가 가장 내 영상에 맞느냐 뭐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일일이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컬러 코렉션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컬러 코렉션은 파이널 컷 프로가 사실은 최고의 컬러 코렉션 툴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빈치 리조브라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컬러 코렉션을 위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인데요. 그 다빈치 리조브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튜토리얼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파이널 컷 프로가 가지고 있는 컬러 코렉션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 이 영상은 색 보정이 다빈치 리조브에서 이미 된 영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지금 영상과 비교해서 아직 컬러 코렉션이 안 된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컬러 코렉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컬러 코렉션과 컬러 그레이딩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코렉션이다 라고 하면 색 보정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컬러 그레이딩조차도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TV 방송에서 나오는 드라마 혹은 시리즈물도 이제는 컬러 코렉션을 넘어서 컬러 그레이딩까지 하고 있는데 컬러 코렉션이다 하면 마치 다큐멘터리에서 보듯이 우리가 보는 그 색감과 빛과 그 느낌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전달하는 일본에서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일본에서 우리가 보는 것 그대로를 전달하려는 시도 그게 컬러 코렉션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컬러 그레이딩은 컬러 코렉션에서 다시 한번 더 손을 거쳐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컬러 그레이딩을 뭘 목표로 했느냐 라고 보게 되면 컬러 그레이딩은 똑같은 색깔을 낸 상태에서 조금 더 만져서 내가 연출하고자 하는 스토리에 맞는 색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 세계의
들어갔을 때는 약간 녹색기가 감도는 그런 컬러 그레이딩을 주로 영화에서 사용을 했고요. 또 매트릭스 세계가 아닌 그냥 저 현실 세계로 들어왔을 때는 좀 눅눅하고 어둡고 하지만 현실 세계의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감독이 컬러 그레이딩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매트릭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컬러 그레이딩과 컬러 커렉션의 차이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컬러 커렉션이 되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둡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왜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 거냐 하면 이 영상들은 사실은 오버 익스포저를 막기 위해서 너무 밝은 부분이 과다해서 라이트한 부분이 이렇게 너무 밝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스탑 혹은 투 스탑을 어퍼처를 낮춰서 촬영한 경우가 지금 현재 상태예요. 자, 우선 그 어두운 것들부터 보정하는 방법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영상을 그냥 보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많이 눈에 익고 경험이 많아지면 그냥 그 이미지를 보고 예를 들면 뭐 명도가 밝다 혹은 어둡다 혹은 중간 톤이 너무 어둡다 혹은 밝다 혹은 뭐 밝은 쪽에 블루 캐스트가 있다, 블루 색깔이 좀 들어가 있다 혹은 어두운 쪽에 빨간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떤 기준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방법은 비디오 스코프를 보고 하는 겁니다. 벡터 스코프, 그 외에 여러 가지 색깔과 명도와 채도를 볼 수 있는 그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윈도우 안에 워크스페이스 안에 컬러 앤 이펙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창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굳이 여기가 많이 보여야 될 필요는 없어서 여기를 이제 좀 줄인다 하면 한 요 정도로 좀 줄일게요. 줄이고 여기를 잠깐 주목해 주세요. 보면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루마입니다. 루마고 그 다음에 이제 RGB 퍼레이드 그리고 벡터 스코프, 요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컬러 커렉션 혹은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가 커야 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한번 하나씩 컬러 커렉션을 한번 해보죠. 자,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오디오는 지금 필요하지가 않아서 오디오는 잠깐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부분인데 요 벡터 스코프 루마를 한번 보죠. 루마를 보게 되면 지금 100이 오버 익스포저를 뜻하는 곳인데요. 밝은 부분이 100을 넘어갔다 그러면 이건 오버 익스포저가 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0 밑으로도 이렇게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밝고 어두움을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미 100을 넘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정을 할 거냐? 커맨드 플러스를 눌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영상에 컬러 커렉션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안에 보면
컬러 코렉션이라는 이펙트가 있어요.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도 되고 혹은 그냥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 컬러 코렉션 1이라는 하나의 그 이펙트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선 볼 수가 없고요. 컬러 보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컬러 보드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는 컬러, 두 번째는 세츄레이션, 세 번째가 익스포저입니다. 컬러는 색상, 세츄레이션, 채도, 익스포저가 바로 명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루마는 명도랑 가장 가깝고요. 컬러를 보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명도를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익스포저를 조정을 합니다. 익스포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검정 점이 있고 중간색 회색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밝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검정 점은 검정 부분만 해당하는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색은 중간 톤, 흰색은 밝은 톤, 그리고 맨 왼쪽에 이것은 전체 톤을 밝고 어둡게 하는 겁니다. 밝고 중간 어둠을 상관없이 전체 톤을 밝게 혹은 어둡게 하는 거예요. 한번 얘부터 한번 올려보죠. 지금 자, 전체 톤이 밝고 어둡고가 상관없이 전체 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리턴 다시 되돌리기를 했고요. 일단은 밝은 부분은 100을 넘어갔으니까 밝은 부분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밝은 부분을 내려서 100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0 밑으로 내려간 이 부분들을 어두운 것을 좀 올려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흰색을 만지거나 어두운 색을 만질 때 중간색 혹은 검정색, 하얀색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다빈치 리저브에서는 어느 정도 어두운 건 어두운 거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도록 혹은 밝은 것은 밝은 거 안에서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나눠 놓은 기능이 있습니다. 로그라는 기능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모두 그 허용치 범위 안에 들어왔고요. 중간 톤이 어둡다, 밝다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조금 더 밝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밝은 부분이 넘어가지 않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RGB, Red, Green, Blue, 이 RGB가 유사하게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 다만 RGB 중에 Red만 유독히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어두운 부분이. 그래서 컬러에 갑니다. 컬러에 가서 어두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줄여줍니다. 줄여준다는 얘기는 일로 빨간 쪽에서 오른쪽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 점점 더 빨갛게 되는 거고요. 자, 저렇게.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그 보색인 사이안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이안 쪽이 그 레드가 강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레드를 조금 올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비슷한 형태로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걸로 가보겠습니다. 채도는 지금 뭐 채도가 특별히 없어서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죠. 자, 다음 영상인데 다음 영상은 일단 우선 밝은 것도 오버 익스포저가 났고 어두운 것도 언더 익스포저가 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exposure 부분에서 화이트 부분을 좀 다운 감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블랙 부분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톤은 여기를 다 미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밝게 조정을 했어요.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조금 어두워 보여서요. 자, 한번 얘를 플레이 해볼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래프가 꼭 얘랑 형태가 일치하진 않지만 이런 비례 혹은 이런 비례들이 여기에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한번 플레이 할 때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자, 요 밝은 부분 요 세 개가 요거를 대변하는 것 같고요. 요것이 지금 요 부분이고요. 뭐 요 부분은 아마 요 사람이나 여기를 표현하는 것 같고요. 대략 비슷하게 보인답니다. 그리고 밝은 부분에서의 블루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채도 일지 혹은 색상 일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채도로 갔습니다. 채도로 가서 밝은 부분의 블루 채도를 조금 낮춰 볼까요? 이걸로 많이 조정이 안 되는 거 봐서는 색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밝은 부분에 있는 채도를 특히 블루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좀 조정을 했고요. 셀레이션에서도 자, 이 정도 조정을 했더니 많이 비슷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따뜻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색깔을 약간만 노란색을 집어넣어서 형광등 느낌에서 벗어나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요 라인이 있습니다. 벡터스코프에서 요 라인이 스킨톤을 얘기를 하는데요. 스킨톤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벗어났지 않았을까, 옐로 쪽으로 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맞추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다음 영상도 굉장히 어둡게 찍힌 것 같죠? 그래서 익스포저 중에 미톤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두운 톤은 조금 내려서 컨트라스트를 유지를 하고 밝은 쪽도 오버 익스포저가 나지 않도록 좀 낮춰줬습니다. 스킨톤이 미톤에 같이 묻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밝게 좀 조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번 영상은 이 영상인데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블랙도 좀 너무 어두운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화이트도 조금 오버 익스포저가 된 것 같아요. 화이트는 좀 낮춰주고, 블랙은 조금 올려주고, 미톤은
이 정도 손을 봐줬습니다. 다음은 여기도 지금 보면 화이트가 많이 오버 익스포저 됐고 블랙도 언더 익스포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화이트는 좀 낮춰줬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조금 위로 올려줬고요. 미톤에서 조금 더 밝아져야 될 것 같아서 미톤을 올려줍니다. 미톤을 올려주고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물론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긴 있지만 조금 밝은 쪽이 좀 약하고요. 그 대신 그에 반해서 중간 톤이 좀 어두워졌고 블랙 쪽도 밑으로 내려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쪽 섀도우 부분을 좀 올려주고요. 밝게. 그리고 밝은 부분도 조금 더 밝게 올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봐서는. 그리고 밑톤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밝게 해줬습니다. 자, 다음 씬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한 상태인데요. 여기도 오버 익스포저가 조금 나오고 어두운 거는 조금 덜 어둡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부분만 조금 조정을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 거는 오버 익스포저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윗부분을 조금 내립니다. 촬영할 때 지금 역광 비슷하게 찍혔기 때문에 여기를 안 날리려고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좀 날아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영장인데 수영장도 보면 오버 익스포저가 있고 그러네요. 자, 오버 익스포저 난 부분은 조금 줄여주고요. 어두운 부분 말고 중간 톤이 어두워진 것 같아서 중간 톤을 올려줍니다. 오버 익스포저 조금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이 너무 밝아져서 이렇게 요 선에 달랑말랑 여기까지 내려줍니다. 중간 톤 조금 올려줬고요. 자, 여기도 제가 봐서는 조금 어둡게 보이죠?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거를 보니까 화이트도 좀 오버 익스포저 됐고 어두운 거는 그렇게 어둡지 않은데 중간 톤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오버 익스포저 내렸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거는 조금 더 내리고 대신에 중간 톤을 좀 보정을 해서 올려줬습니다.
여기도 오버엑스포저는 좀 잡고 언더도 좀 잡고 미터는 올려서 보정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도 오버엑스포저는 조금만 줄이고 언더 지금 어두운 쪽은 어둡게 했고요. 중간 톤은 조금 밝게. 자, 여기도 오버엑스포저가 많아 보였어요. 한번 보죠. 오버엑스포저 난 부분 줄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죠. 다음 보면 굉장히 어둡게 나오죠. 보정이 확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올려야 된다. 근데 얘가 아마 요건 같은데 위에 오버엑스포저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조금 올렸고요. 어두운 부분은 조금 내렸고 중간 톤은 많이 올립니다. 자, 이런 씬들 구름이 여기 예쁘게 표현이 됐는데 100으로 겨우 안 넘게 돼 있고요. 어두운 데가 좀 밑으로 내려갔고요. 중간 톤도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고 제가 볼 땐 구름을 강조하려면 좀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컬러 코렉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요 영상하고 그 옆에 있는 영상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요. 약간은 색을 보면 블루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한번 보죠. 요거와 요거와 굉장히 언더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밑에도 조금 내려주고요. 같은 시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요거가 아마 같이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커맨드를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파킹을 시키고 모디파이 메뉴에 매치 컬러를 선택을 합니다. 매치 컬러는 같은 시간에 찍었는데 조금 색이 변했거나 조금씩 시간의 경과가 돼서 처음과 나중에 찍은 것이 다를 때 그것을 비슷하게 만져줄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치 컬러 하고 내가 여기에다 맞출 거다. 요거에 맞추겠다 그러면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약간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매치 하면 전과 후가 변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번에는 이 어두운 것을 하나를 하고 나머지 거에 맞춰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선택하고 익스포저에서 어두움이 너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mid톤을 좀 올려줍니다. 색의 범위를 더 폭 넓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된 거를 스크러빙을 해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됐으면 같이 찍었던 이 두 개, 이것까지 modify match color, 아직 파킹이 잘못되어 있었는데요. 다시 파킹은 여기다 놔뒀어야죠. 자, 다시 modify match color, 여기에 가서 찍어줍니다. 변한 걸 좀 볼 수 있고요. apply match. 그러면 두 개가 다 이렇게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얘까지도. 그죠? 자, 그래서 매치 컬러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색깔 보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빈치 리저브가 훨씬 제가 볼 때는 파이널 컷 프로보다는 더 완성도가 높은 소프트웨어 같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저브를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요. 일단 파이널 컷 프로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컬러 코렉션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